네, 성공투자 호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분들입니다.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리워드홀딩스 김정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12종목 공개해 봅니다. 어제 강한 테마를 형성한 교육주, 오늘은 일부 종목들만 그 시세를 이어갑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애니능률이 1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테마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이후 교과서, 온라인 교육주들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공교육 관련주로 또 애니능률이 부각되면서 비상교육과 함께 가장 강합니다. 사교육 이권의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겠다.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와 함께 같은 날 킬러 문항의 정체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 벌써 이 킬러 문항을 거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교육주뿐만 아니라 전일은 사교육주도 함께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교과서 관련주 중심으로만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6일 전후 교육 테마의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10위 애니능률입니다. 이어서 9위 종목 개별 모멘텀과 함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훈아나텍이 9위를 차지했네요. 전일 상한가 이후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 관련 타액 당 측정기의 효과를 입증했다. 2차 탐색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의 급등입니다. 내년 상용화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세계 첫 타액 당 진단기기를 목표로 이달 말부터 본격 해외 라이선스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는데요. 조용하던 주가가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입니다. 현 시점에서 기대감을 얼마나 더 반영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죠. 네,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오늘 개별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다시금 반등을 주는 삼천당 제약이 8위입니다. 주가 10만 원을 뚫고 진짜 천당 갈 줄 알았더니 깊은 조정 이후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판권 이전 협상 중으로 구체적인 계약 시점을 공시할 예정인데요. 이렇듯 7월 중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유럽 판권 이전 본계약 체결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본계약 체결 시점이 미뤄지면서 우려가 확대되기도 했고 주가도 좀 실망감에 많이 빠져왔는데요. 유럽 내 허가 신청도 연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고요. 더불어 북미 판권 계약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4월 고점 10만 원을 찍고 지금 주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과연 만회해 나가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8위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애니능률 교육 테마에 대한 진단 해볼까요? 네, 요새 가장 핫한 이슈죠. 이 10위 애니능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소식에 이 공교육 관련주랑 사교육 관련주랑 나뉘면서 오늘은 공교육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이 사교육 대책 발표 때까지만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면 좋겠습니까?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테마의 어떤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펀더멘탈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킬러 문항, 소위 말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변별력을 키워왔었는데 이것을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대치동을 비롯해서 어떤 교육업계는 상당한 혼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의 어떤 강도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테마는 테마답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데 왜 사교육주 가지? 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심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답게 단기적 접근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끝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애니능률을 필두로 해서 테마는 테마답게 대응하자 26일 전까지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9위 동훈아나텍입니다. 어제 상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추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 타액 당 측정기에 대한 모멘텀을 여기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동훈아나텍은 기존에 이제 펠미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아는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OIS 그리고 AF, 손떨림 방지 장치 그리고 자동 초점 장치를 만드는 반도체 제작 업체고요. 그래서 펠미스 업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도체 칩을 제작해서 파운드리 업체한테 의뢰를 하고 완성체 업체한테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1분기에
아주 큰 서프라이즈가 기록했는데요. 중화권 업체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이 휴대폰 관련 이 손떨림 방지 장치 관련한 그 금액이 들어오면서 일회성 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아주 서프라이즈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른 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타액 혈당 진단기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자, 내년에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까지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피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액으로 한다는 건 정말 획기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임상은 국내 임상이었고 300명 대상 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 피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좀 본다면 단기간에 좀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실제로 빠르게 상용화된다면 내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런 임상 내용을 좀 뜯어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업보다는 계속 이 당 측정 기기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노려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IT 업종의 어떤 반등은 결국엔 휴대폰이 아니고 반도체 쪽이잖아요. 근데 당사는 대부분을 이제 휴대폰 쪽에 매출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어떤 실적 개선은 그런 일회성 이익을 뺀다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측정 타액 기기를 바탕으로만 좀 네. 주가 상승 여부를 타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른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위 동은 아나텍 알아봤고요.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아일리아 시밀러 유럽 판권 본계약이 두 차례 지연이 되면서 주가를 변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 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좀 모아가면서 기다려봐야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텍, 연구하는 바이오텍의 국영수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이 있죠. ABL 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이 세 개 종목들도 회사 측에 물어보게 되면은 별다른 이슈는 없고 자기만의 어떤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지금 전반적인 제약 업종 자체가 아예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약 업종의 수준만 놓고 본다라면 거의 금융위기 직전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은 금융위기만큼 어떤 상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열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수급적으로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간 빈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CSR 임상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아일리아 시밀러의 각 대륙별로 공급 계약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기대했던 어떤 타이밍과 회사가 진행한 타이밍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좀 컸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좀 눌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측에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뉴스가 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은 상당히 좀 싸게 매수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믿고 지켜보자. 삼천당 제약 또 AS 차원에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7위 종목 살펴볼까요?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강세는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CNC 인터내셔널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그루드랩, 아이패밀리 SC 등 중소형 화장품주들 오늘 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CNC 인터내셔널의 탄력이 가장 강합니다. 색조 화장품 ODM 업체죠. 올 2분기 깜짝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60%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배경인 즉슨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립 제품의 판매 호조, 또 중국 로컬 고객사의 수주 증가로 여기는 중국 법인의 매출 성장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3공장의 본가동에 향후 또 증설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수주 모멘텀, 또 생산 효율을 개선하면서 생산 가능 물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호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화장품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66,000원까지 가지 않은 최고가 영역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6만 원대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CNC 인터내셔널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개별주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오롱인더.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단숨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터리 시장 진입 등 사업 다각화에 주목하자 수소, 배터리 음극재 투자에 이어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성장 모멘텀이 부각된 건데요. 2분기 실적도 기준 사업, 이 필름 부문 적자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재라든지 패션 부문에서의 성수기 효과로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슈퍼 전무, 이 아라미드의 증설 효과도 기대되고 있고요. 일단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효과를 오늘 받았는데 배터리로 사업 다각화 진행 긍정적이다. 2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 119%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개선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코오롱인더의 매력도도 진단해 보도록 하죠.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7위 화장품주부터 전략을 세워볼까요? 조남준 차장님,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돌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것 같아요. 네.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네, 뭐 네.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그리고 VTGMP까지 최근에 네. 올라서는 종목 내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CS 인터내셔널은 정말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100% 매출의 ODM 업체,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런 색조 화장품, 가장 큰 게 이제 립, 우리가 말하는 틴트 같은 제품 있죠. 그리고 아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에 베이스로 바르는 그런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큰 매출은 립 제품입니다. 립 제품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에서 우리나라 매출이 50%, 북미가 30%, 중국이 한 10% 내외가 되는데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이 되게 눈에 띄고요. 색조 화장품은 실제로 아시아인들이 많이 하지 이 서양 분들은 색조 화장품이란 게 되게 아직도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K-팝의 열기와 이런 아시아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전파되면서 색조 화장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색조에 되게 좀 특화된 클리오라든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로레알 같은 회사들이 당사의 납품 회사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벗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의 어떤 추가적인 매출 향상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연도 정말 최대 매출을 기록해서 2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 내년까지 한 최대 캐파는 4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꾸준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 캐파의 100% 가동률을 해서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북미나 이런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좀 충분한 룸이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제 내에서 하나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탑픽인가요? 저는 만약에 하나를 산다면 VTGMP를 여전히 사겠어요. 네. 네, 굳이 그런 어떤 특화된 화장품에서는 네. 일본 시장도 지금 경제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에 좀 특화된 화장품인데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쪽을 보고 좀 길게 증설 물량까지 다 가져간다면 CNC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장 증설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NC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오롱인더입니다. 오늘 이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 아라미드 고수익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 한 4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바닥에서 급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배터리 사업 진출과 관련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증설을 완료한 타이어 코드의 수출 데이터가 오늘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 첨단 소자 같이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의 사업군들이 이제 산업 자재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패션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을 상당히 좀 다각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2차 전지 재활용 스타트업과 지분 투자를 또 체결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단기 차익금이 좀 많이 좀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슈퍼 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 역시도 2배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보더라도 왜 이렇게 급하게 시세가 나오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지만은 일단 뭐 전고체 쪽으로 좀 연구를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큰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뭐 전고체를 뭐 딱 내놓다거나 아니면은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 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이런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지금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주가 지수도 워낙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재료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런 시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이 부분에 좀 더 확인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금 더 전고체라든지 그 모멘텀을 확인을 해 나가자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코오롱 인더 진단 들어봤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번 주 지분 매각 이슈에 하락했던 LG 에너지솔루션, 이제는 악재를 다 소화한 걸까요?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면서 2% 가까운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에만 총 1,5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건데요. 이 소식에 오늘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도 1%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 2021년의 황금기를 다시 맞이할까요? 이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뜨거운 인기에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탄소섬유의 증설 효과 반영이 시작됐다는 분석과 함께 오늘 강한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면서 4.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도 시장 반등 속에 다시 빨간불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중 넥슨의 신작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오늘 중국에서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이는 다음 달 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넥슨 게임즈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외국인이 8거래일째 순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도 가세하면서 현재 7.3%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까요? 5위 종목 공개합니다. 힘이 빠질 듯 하다가도 지치지 않고 계속 올려 세우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의 5위입니다. 사실 간밤에 엔비디아 등 IT주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일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부터 AI 테마까지 아우르는 캐디 메가테크 지수에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미반도체와 또 편입되기도 했고요. AI
AI 칩 반도체 시장 성장수의 강한 기대를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GPU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죠. 여기에 이제 AMD도 최근에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면서 도전장을 내밀면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GPU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다층 PCB, MLB를 납품하는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 MS, 인텔 등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해 나가면서 지금 세계 MLB 시장 3위입니다. AI 시장 급성장에 따라서 MLB 주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급,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더 갈 수 있을까요? 대단하네요. 오늘의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소외됐던 로봇주들의 동반 반등 속에 눈에 띄는 종목 T-로보틱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물류 로봇 쪽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에 개별 이슈도 있죠.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4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 발행 소식에 오늘 또 이슈와 더불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AMR의 양산 나섭니다. 지금 지난 4월에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한 물류 자동화 로봇 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다른 로봇주 대비 견조했습니다. SK온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향후 SK온의 미국 캐파 증설에 따른 AMR 물류 로봇에 대한 수주 증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서비스용으로 AMR 확장성, 이 향후 성장성 등을 감안을 했을 때 물류 로봇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 안에서 T-로보틱스가 4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의 양봉이 심상치 않습니다. 솔브레인이 3위를 기록했네요. 이 반도체 감산에 따른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이후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면서 점차 회복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 반등이 기대된다. 이 반도체의 부진을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부문이 그 실적 회복을 상쇄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전액 부문 올해 2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확정, 2분기의 실적 저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으로 더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3위는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솔브레인이 차지했네요. 네, 5위부터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5위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워낙 이 AI 반도체 수에 확실히 이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도대체 좀 어디까지 기대하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최초에 이스페타시스 이제 8,000원, 9,000원 할 때 말씀드릴 때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상승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지금 현재 글로벌리의 상승은 좀 단순히 그냥 웃어 넘기기엔 너무 상승폭이 크거든요. 실제로 연초 이후에 엔비디아가 200%가 올랐어요. 연초 이후에만요. 최근 한 달간 50%가 올랐습니다. 지금 130조가 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이슈나 테마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분명히 이거는 산업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실제로 그 MLB에 대한 전체 매출에서 MLB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픽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픽이 된 회사는 그 회사가 어떻든 밸류에이션이 어떻든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산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IT 업체들이 10배만 넘어가면 비싸대요. 15배 넘어도 비싸고. 근데 엔비디아 지금 200배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올라도 15배의 거래가 돼야 되냐. 20배, 30배 주면 안 되는가? 근데 지금은 줘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왜 2차 전지만 50배를 줘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의 어떤 성장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마진만 그냥 갖고 있는다면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없겠죠. 근데 이렇게 좀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어떤 IT 제품들은 분명히 좀 높은 멀티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러다 그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갈 때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시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은 이제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올해 실적 기준에서 퍼 10배에서 13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누가 뭐래도 이 엔비디아 향 관련해서 AI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탑픽이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루닉 같은 종목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아침에 좀 밀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 대장주의 역할은 이렇게 좀 이제 밀릴 때마다 오히려 더 매수가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비싸지 않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거품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주도주의 거품 논란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이 종목의 끝을 여러분들이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좀 사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설정하는 손절 라인만 정확히 지키신다면 지금 구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4위의 T-로보틱스도 진단을 해볼까요? 최근에 로봇주 안에서 가장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김성훈 이사님 좀 편승을 해봐도 될까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테마의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 여러분들 큰 가게를 가보시게 되면 서빙 로봇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각종 산업군에서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 어제 400억 BW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시장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AMR에 대한 어떤 관점을 우리가 좀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다랑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이 첨단 센서 가지고 실시간 가상 맵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물류에 대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연성과 적응력이 워낙에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로보틱스의 오늘 시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갈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 ETF, 로봇주들은 4주 연속 올라가는 흐름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성장주의 영역으로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오늘 뭐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이제 어떤 성장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래는 협동 로봇 중심으로 지켜봤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물류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준 차장은 이 T-로보틱스의 상승 여력과 매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AMR이 이제 자율 이동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구간에서 사람처럼 여기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SK온의 1차, 2차 납품을 이제 결정 지으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공장이 다 지어지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공정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본다면 단순 로봇 테마에서 이제 2차 전지 테마로까지 좀 옮겨갈 여지가 있고요. 최근에 좀 로봇 관련주들이 좋지 않은데 T-로보틱스는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데 그간 소외됐으나 이번 연도부터 흑전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은 여전히 3천억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는데 글로벌리하게 지금 로봇 어떤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로봇 관련 중에서 T-로보틱스가 조금 픽이 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끝나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인데요. 이 5개월 만에 이 반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그러니까 오늘 이 7%라는 상승이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승입니다. 정말 변동성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 상장 주식수도 700만 주가 좀 넘는 상당히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을 띡 빼고 연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하면 15%의 변동성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랐으니 앞으로 더 크게 갈까? 이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솔브레인은 반도체가 지금 이번 연도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가의 국내 1위 회사인데 반도체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요. 근데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전해액을 하고 있죠. 이쪽 부분이 높아지면서 이번 연도 실적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도 없지만 안 좋은 업황에서 쇼크도 없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급등 배경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가격 관련해서 최근에 동진세미캠이 그랬었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에서 반도체에 올인돼 있는 회사 중에서 반등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다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랐어도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브레인을 동진세미캠 이런 류하고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조금 변동성이 좀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한테는 솔브레인이나 독립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그냥 롱하게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적합한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딱 박스권 매매 종목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미래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점까지 반도체 관련주가 내려오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저점을 상당히 좀 높인 상황에서의 박스권 매매는 유효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뭐 2분기 또 저점 해지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는데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6월에 이번에 나온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이 메모리 쪽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QOQ 전분기 대비해서도 좋아졌고 그리고 MOM 전월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올라가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반도체의 저점에 대해서 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수급들이 먼저 베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종목입니다만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또 꾸준하게 그 방향대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적은 반도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대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위 솔브레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오칠이님의 댓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오늘 내 계좌는 살살 녹는구나 라는 슬픈 댓글이었는데요. 어제 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켓의 지분을 블록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두산밥켓이 8% 급락했습니다. 오늘 두산밥켓은 반등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무려 22일째 사들이던 외국인과 함께 오늘 기관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6%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만님의 의견입니다. 환율아 많이 올랐다. 이제 다시 내려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맞아요. 이틀 전에 파월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129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간밤 서프라이즈한 내용은 없었으니까 이제 다시 내림세로 자리를 잡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하지 못한 채 현재 1293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영선님의 댓글입니다. 배터리 해야 한다고 뻥이라도 쳐야지 가요 라는 오픈 댓글이었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이 시장 주도 섹터로 자리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발표한 대로 이 진정한 결과물이 나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러브님의 의견입니다. 줄줄줄 흐른당이란 댓글이었는데요. 이 시장 힘이 빠지면서 어느샌가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적은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지금까지는 빨간불은 지키고 있는데 마감 앞두고 힘을 더 내서 상승세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 5등신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더 풍성해지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갇혀있는 지수 시장은 재미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들, 시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바로 2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치열하긴 합니다만 기관의 픽을 받으면서 기관 강한 매수 속에 주가 꾸준한 우승향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가 2위입니다. 오늘 30만 원 탈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2분기 BTS, 슈가의 앨범이 호조를 보였고 월드 투어에 대한 반영, 그리고 세븐틴 앨범의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해외 공연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사상 최고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반기에도 BTS 솔로 앨범이 2장 발매될 예정이고 뉴진스의 컴백까지 이익 증가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멀티레이블 체제로 다각화된 라인업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풍부하다라는 평가고요. 실적 안정과 더불어서 3분기 중에는 위버스 멤버십 시행으로 실적 기여가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BTS 완전체 부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가 2위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 기관 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입니다. 1위를 기록했네요.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5만 그린수소 사업권을 확보하고 47년간 그린수소 사업 독점 개발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2030년 연 22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본업 자체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철강 업황의 점진적인
전략적인 개선도 기대되고 무엇보다 이러한 신성장 동력,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2차 전지 소재, 리튬 광산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수소 사업까지 모멘텀을 더해갑니다. 기존 철강 국영제 사업에서 그린 에너지 등 신사업 투자 확대로 변모하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띕니다. 2분기 실적은 철강의 부진으로 감익이 전망되긴 합니다만 하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 다만 철강 시황의 강한 회복보다는 결국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리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 부진보다는 장기 성장성을 주목하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대망의 1위 포스코 홀딩스가 차지했네요. 네, 2위 하이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이사님, 하이브는 30만 원을 회복을 했는데 네. 실적 기대도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엔터주들의 흐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JYP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최근에는 그동안 눌렸었던 큐브 엔터까지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븐틴 그리고 르세라핌 같은 그룹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앨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BTS나 블랙핑크 같이 이런 메가 IP로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의 그 차이는 결국 음원 성적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원 스트리밍 성장세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역시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TXT 그리고 세븐틴, 엔하이픈 같은 그룹의 스트리밍 성장 역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차트에 인이라고 하죠. 한번 빌보드 100이 어딘가에 차트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다음날 다시 딱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한번 차트 인을 하면은 계속 남아 있는 소위 장기 차트 인의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일 6월 19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뉴진스가 미니 2집이죠. 겟업을 이제 예약 판매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예약 판매량 28,000장을 좀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JYP와 더불어서 엔터 탑픽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의 탑픽으로 하이브를 제시를 해주셨고 하이브 JYP 엔터가 가장 견조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SM, YG 엔터가 최근에 좀 저조하고요. 큐브 엔터도 사실 중국발 이슈의 변동성이 다소 있었는데 잘 가는 종목에 편승을 해야 될지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부각된 엔터주를 봐야 될지 조남준 차장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이브와 그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아주 좀 넘사벽의 그런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가지고 있잖아요. BTS와 블랙핑크. 그 두 그룹을 뺀다면 대부분의 그룹들은 제가 볼 때는 팬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팬덤을 다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M이 지금 JYP보다 좀 빠져 있더라도 SM의 아티스트가 JYP의 아티스트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BTS의 그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하이브의 아티스트들과 SM의 아티스트, JYP 아티스트를 본다면 제가 볼 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K-팝의 어떤 성장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지 지금의 하이브가 좋으니 하이브가 더 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빠진 종목 봐도 되겠네요. 당연히 블록버스터급한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BTS, 하이브가 또 강한 이유는 또 개별 이제 BTS 멤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제가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국의 솔로 앨범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정말 전국이 빌보드 1위에 어떤 그런 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되네요. 네, 정말 기대되고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하이브의 어떤 바닥을 잡아주는 어떤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전반적으로 우리 K-팝의 성장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린 수소 사업권까지 따내면서 더욱 이제 긍정적인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포스코홀딩스는 말 그대로 이제 철강 회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동국제강그룹이 이제 분할 이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엔 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 업화는 일단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으로 지금 간다고 보면 무리가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이런 원료 회사에서 뭔가 종합 이제 소재 기업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종합 소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현재 현대제철의 밸류에이션은 5배 좀 안 됩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10배예요. 왜 이렇게 높게 받고 있냐? 결국엔 향후에 내년에 이제 우리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이 가치가 과연 5조냐, 10조냐, 20조냐 뭐 아주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드디어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산하고 뽑아서 또 국내로 들여오고 수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직 계열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다면 정말 퍼 15배 주고 20배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업황보다는 특히 최근에 엔화가 약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장 경합도가 높은 걸 하나를 굳이 꼽으라면 저는 철강을 꼽겠어요. 조선도 아니고 IT도 아닙니다. 철강이 제일 경합도가 높아서 가장 큰 피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철강의 모멘텀보다는 이런 쪽에 소재 기업으로의 모멘텀을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을 넘어서 소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봤고 김성훈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비슷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어떤 탑비라고 제시를 하면은 이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결국 포스코그룹사 원재료 조달부터 완성품까지 하나의 어떤 밸류체인을 완성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정말 내가 장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강 당연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으로 철강 시약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인프라 관련 주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그리고 시클리컬까지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철강 시장을 바탕으로 한 본업 그리고 2차 전지에 어떤 밸류에이션이 더해진다면 포스코홀딩스는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추가 상승 여력도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그린 수소 관련한 그 이슈에 그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의 삼성 엔지니어링이 같이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 이슈를 어느 정도 이쪽에서는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조남준 차장님?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나라 건설 회사하고 전혀 다른 차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가 해외 건설 업황이 우리나라 국내 좀 건설에 좀 치중되는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이 이슈로 올린 게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서 얼마 이익이 나올까 이런 것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 10년간 하고 있는 해외 원료 개발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독점이 47년이고 그리고 글로벌 3개 국가 합쳐서 6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뭐 그린 수소라는 게 결국에 물에서 수소를 뽑아서 암모니아로 바꿔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이런 어떤 장기 성장 그림에서 전부 다 말 그대로 그린으로만 만드는 수소가 드디어 탄생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수익이 얼마 나온다 이것보다는 포스코 그룹이 이쪽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까? 그럼 결국에 이런 그린 관련된 그리고 이런 소재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이런 어떤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차 긍정적인 이슈 수혜를 받고 있는 포스코의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위 이수페타시스부터 2위 포스코홀딩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리와드 홀딩스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